국내 최고의 의료재단, 한빛치료재단을 이끄는 병원장 한도윤. 올해 68살인 그는 3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명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자를 사람이 아닌 숫자로만 대하는 냉혹한 의사로도 악명이 높았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차트를 넘기는 한도윤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감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실 환자 생존율 15%, 치료 지속 가치 없습니다. 회진 중에도 한도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오직 통계와 수치뿐이었습니다. 젊은 전공의들은 그의 차가운 판단에 고개를 숙였고 간호사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한도윤에게 환자란 살릴 수 있는 확률과 비용,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되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생명의 무게보다 효율성이 우선이었고 눈물보다 데이터가 중요했어요. 한도윤의 삶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내는 2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한지연은 아버지와의 끝없는 갈등 끝에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었죠. 딸이 가난한 봉사활동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한도윤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하게 돼. 허락할 수 없어. 하지만 지연은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한도윤은 딸의 소식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찾고 싶지도 않았죠. 고집과 자존심이 가족보다 앞섰던 겁니다. 그렇게 한도윤은 병원과 일에만 매달리며 점점 더 차갑고 외로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 이사회에서 새로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빛의료재단의 냉혹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봉사, 사회환원 프로그램. 이사들은 이것이 재단의 평판을 높일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에도 긍정적으로 보도될 겁니다. 한도윤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형식적인 방문이라도 해야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마지못해 재단 산하 무료 진료소인 희망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의원은 도심 외곽의 낡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은 오래된 의자들로 가득했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어요. 한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난한 환자들이 빼곡하게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낡은 옷을 입은 노인들, 어린아이를 안은 젊은 엄마들, 지친 표정의 노동자들. 한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구석,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죠.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낡은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한도윤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어요. 간호사 박순희가 다가왔습니다. 62살의 박순희는 이 무료 진료소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간호사였죠. 병원장님, 저 아이가 서아예요. 올해 7살인데 희귀 혈액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혈액질환? 네, 골수 이식이 시급한데 치료비가 없어서 최소한의 처치만 받고 있어요. 보호자도 없고요. 한도윤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 무심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쌍한 환자야 이 병원에 넘쳐났으니까요. 그저 수많은 케이스 중 하나일 뿐이었죠. 한도윤이 돌아서려는 순간 아이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맑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멈칫했습니다. 저요, 아파도 잘 참아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아플 때일수록 웃으래요. 그 순간 한도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묻어둔 감정,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한도윤은 말없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았지만 정교한 디자인의 목걸이. 한도윤의 시선이 그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 목걸이, 어디서 났니? 엄마가요. 외할아버지가 주신 거래요. 엄마가 제일 아끼던 거예요. 한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그가 딸 지연의 18번째 생일에 직접 디자인해서 선물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걸이가 지금 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엄마 이름이 무엇이니? 한지연이요. 근데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한도윤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지연, 그의 딸, 10년 동안 소식조차 몰랐던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작고 연약한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도윤은 그 자리에 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고 가슴이 답답했죠. 손은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서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도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이 아이가 정말 지연의 딸이라면, 자신의 손녀라면, 1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아이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박순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장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잠깐, 따로 얘기 좀 합시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박순희를 진료실로 이끌었어요. 문을 닫자마자 한도윤은 벽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저 아이 어머니, 한지연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주시오. 박순희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는 3년 전 이곳에 처음 오셨어요. 서아를 데리고 왔었죠. 그때도 치료비가 없어서 무료 진료만 받았습니다. 한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후로 1년 정도 꾸준히 오셨는데 지연 씨는 늘 밝게 웃으셨어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셨죠. 남편분 오세준 씨도 함께 오실 때가 많았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박순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서아만 혼자 남았어요. 친척은 없었습니까? 오세준 씨 쪽 친척들이 몇 분 계셨는데 모두 서아를 거부했습니다. 병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다고요. 결국 서아는 정부 지원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연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손녀가 혼자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딸을 버렸던 자신이 너무나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병원장님,
혹시 지연 씨를 아셨습니까? 한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가 없었죠. 박순희는 조용히 물러났고 한도윤은 혼자 진료실에 남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68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참 후 한도윤은 병원으로 돌아와 소아과 과장 정우혁을 급히 불렀습니다. 45살의 정우혁은 15년 경력의 실력 있는 의사였죠. 서아라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모두 가져오시오. 지금 당장요. 정우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연의 필체를 발견했죠. 보호자 란에 적힌 한지연이라는 이름, 지연의 서명, 그리고 차트 한쪽에 연필로 적힌 메모. 서아야, 엄마는 늘 내 편이야. 꼭 건강해지길. 엄마가. 한도윤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차트 위로 떨어졌어요. 지연의 글씨, 지연의 목소리가 그 종이 위에 살아 숨쉬고 있었죠. 딸이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아이의 건강을 바랐는지가 그 짧은 메모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우혁이 놀라 물었지만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목 놓아 울 뿐이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널 버린 거였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한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지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 보았어요. 활짝 웃고 있는 지연,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지연, 의사 가운을 입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지연.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죠. 새벽이 되어서야 한도윤은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서아가 정말 자신의 손녀인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해야 했죠. 한도윤은 조용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실입니까?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윤은 다시 희망의원을 찾았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도윤이 다가가자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제 그 선생님이시네요. 또 오셨어요? 그래. 서아야, 잠깐 검사 좀 해도 될까? 네. 저 주사 안 무서워요. 한도윤은 조심스럽게 서아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샘플도 함께 검사실로 보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이 걸린다고 했죠. 한도윤은 그 3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야만 서아를 떳떳하게 안을 수 있을 테니까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도윤은 매일 희망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서아 곁에 있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멀찌감치 서서 아이를 바라만 보았죠. 서아는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린 아기에게 장난감을 빌려주며 놀았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늘 밝게 웃는 모습이 한도윤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둘째 날 한도윤은 용기를 내어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서아야, 오늘은 어디 아프니? 아니요, 오늘은 괜찮아요. 그냥 검사 받으러 왔어요. 서아는 한도윤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름이 뭐예요? 한도윤이란다. 서아야, 엄마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니? 서아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어요. 저한테 맨날 책 읽어주시고 아플 때마다 손 잡아주셨어요. 아빠도 정말 좋으셨고요. 엄마가 서아한테 외할아버지 이야기는 안 했니?
서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외할아버지요? 엄마가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외할아버지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래요. 근데 오래전에 헤어졌대요. 엄마는 그때 좀 슬퍼 보였어요. 한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울음을 겨우 삼켰어요. 지연이 자신을 훌륭한 의사라고 말했다는 게 더욱 가슴 아팠죠. 딸을 버린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니. 외할아버지를 보고 싶니? 서아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긴 한데요. 엄마 말로는 외할아버지는 아주 바쁘신 분이래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래요. 그랬구나. 한도윤은 서아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가느다란 손.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을까요? 한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아야, 선생님이 약속 하나 할게. 서아를 꼭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정말요? 그럼 선생님은 훌륭한 의사니까. 서아는 신이 나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한도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어요. 30년 동안 환자를 숫자로만 봤던 한도윤이 처음으로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한도윤은 병원으로 돌아와 정우혁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아의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정우혁은 차트를 펼쳤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입니다. 골수 이식이 최선인데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항암 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아이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우혁은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빠르면 6개월입니다.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한도윤은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6개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막 찾은 손녀를 잃을 수는 없었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증자를 찾으시오. 비용은 상관없으니 최선을 다하시오. 알겠습니다만. 혹시 병원장님께서 서아와 특별한 관계라도 되십니까?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만 확신할 수 있었죠. 셋째 날 아침 한도윤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죠. 오전 10시 유전자 검사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올려보내겠습니다. 잠시 후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한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죠. 친자 확률 99.9%, 생물학적 조성관계 확인. 서아는 정말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지연의 딸,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한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다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지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아를 꼭 지킬게. 한도윤은 검사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8평생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서아를 살려야 했습니다. 손녀를 반드시 건강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한도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렀죠. 긴급 회의를 소집하시오. 소아과, 혈액내과, 이식외과 전 직원 당장 모이게 하시오. 한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병원장이 아닌 할아버지로서 손녀를 지킬 시간이었어요. 1시간 후 대회의실에는 소아과와 혈액내과, 이식외과 의료진이 모두 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긴급회의 소집에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한도윤은 단상에 서서
의료진을 둘러보았죠. 평소와 다른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환자 한 명을 집중 치료합니다. 한서아, 7살 여자아이입니다. 한도윤은 서아의 의료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희귀 혈액 질환으로 골수 이식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의료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도윤 병원장이 특정 환자를 위해 이렇게 나서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우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병원장님, 혹시 이 환자와 특별한 관계이십니까? 한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 손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병원장에게 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10년 전 딸과 연을 끊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죠. 그 사이 딸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합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냉혹하기로 유명했던 병원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료진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혁이 먼저 입을 열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장님. 일단 전국 골수 기증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검색하겠습니다. 해외 데이터베이스도 모두 확인하시오. 비용은 걱정 말고요. 회의를 마친 한도윤은 곧바로 희망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아를 당장 한빛의료재단 본원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죠. 희망의원에 도착하자 서아는 여전히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윤을 보자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도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할아버지라는 호칭에 한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서아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죠. 서아야, 할아버지가 있는 큰 병원으로 갈래? 거기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서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근데요,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전 돈이 없는걸요.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정말요? 그럼. 저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그럼 꼭 낫게 해줄 거야. 한도윤은 서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품에 안겼을 때 한도윤은 이 생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어요. 그날 오후 서아는 한빛의료재단 본원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넓고 깨끗한 병실, 최신 의료 장비들. 서아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죠. 와, 여기 정말 좋아요. 침대도 폭신하고 창문도 커요. 한도윤은 서아가 좋아하는 모습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곧 정우혁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병원장님,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다 뒤졌는데 적합한 기증자가 없습니다.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혈연 관계자 중에서 찾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만 서아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그때 한도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 골수는 어떻습니까? 병원장님 말씀이십니까? 조부모와 손자 간에도 일치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검사해 보시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혁은 복잡한 표정으로 한도윤을 찾아왔어요. 병원장님, 부분 일치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식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한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우혁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문제는
병원장님 연세가 68이시지 않습니까? 골수 기증은 기증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고령이신 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요. 위험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정우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죠. 정 과장, 내가 기증하지 않으면 서아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6개월입니다.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한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합니다. 수술 일정 잡으시오. 병원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10년 동안 딸을 버렸던 아비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것뿐입니다. 내 생명으로라도 저 아이를 살려야 해요. 한도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우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도윤은 서아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서아야, 뭐 그리니? 할아버지랑 저요. 손잡고 있는 거예요. 한도윤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할아버지와 손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서아야, 곧 큰 수술을 할 거야. 그러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그럼 할아버지랑 밖에서도 놀 수 있겠네요. 그럼 약속한다. 나으면 할아버지가 어디든 데려가 줄게. 한도윤은 서아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치지 않겠다고,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설령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 해도 말이죠. 수술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도윤은 그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서아의 병실을 찾았어요. 업무를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서아 곁으로 갔죠. 30년 병원장 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면 서아는 늘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래, 오늘은 서아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 한도윤은 서아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챙겨왔습니다. 비록 병원식이라 제한이 많았지만 영양사에게 부탁해서 특별히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죠. 함께 식사를 하며 서아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당연하지. 수술하고 나으면 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실컷 놀 수 있어. 정말요? 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서아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도 한도윤의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아직 서아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거든요. 자신이 서아의 진짜 할아버지라는 것, 지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할아버지 손녀도 아닌데. 한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아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아가 할아버지한테 아주 소중한 아이라서 그래. 저요? 왜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자. 한도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하기엔 서아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면 그때 천천히 이야기해 주려 했죠. 수술 사흘 전 한도윤은 조용히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였어요. 재산은 모두 서아에게 남기고 한빛치료재단은 신뢰할 수 있는 이사들에게 맡기기로 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서아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었습니다. 서아에게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너를 찾아서 미안하구나. 내 엄마 지연이는 할아버지의 딸이었단다.
할아버지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엄마와 헤어졌고, 그래서 너를 만날 수도 없었어. 정말 후회스럽고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할아버지가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할아버지가 항상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서아야. 편지를 쓰는 내내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딸에게 그리고 손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으니까요. 수술 전날 밤 한도윤은 서아의 병실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고요한 숨소리를 내며 평화롭게 자고 있는 서아의 모습을 한도윤은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서아야, 할아버지가 꼭 너를 살려낼게. 약속한다. 한도윤은 서아의 이마에 조용히 입맞춤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내일이면 수술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68살 고령의 나이에 골수 기증을 하는 것, 위험하다는 건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 한도윤은 일찍 일어나 병원 뒤편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죠. 30년 동안 병원에서 일했지만 이런 아침 풍경을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는군. 한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환자를 숫자로만 봤던 자신이 이제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죠. 수술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도윤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정우혁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병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럼요, 언제든 시작합시다. 병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결단이 서아에게 새 생명을 줄 겁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야말로 서아에게 감사해야죠. 저 아이가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한도윤은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또렷하게 그려졌어요. 지연아, 아빠가 서아를 잘 지킬게. 내가 못다한 사랑, 아빠가 대신 줄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 준비가 시작되었죠. 병원장님, 천천히 숫자를 세어주세요. 마취가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한도윤의 머릿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아야, 할아버지 믿어. 그리고 한도윤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박순이와 간호사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수술은 6시간 이상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대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시간 만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혁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료진이 나왔을 때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혁의 입에서 성공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박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병원장님과 서아 모두 무사합니다. 골수 채취도 순조롭게 끝났고 서아에게 이식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우혁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만 앞으로 1주일에서 2주일이 고비입니다. 서아의 몸이 이식된 골수를 잘 받아들여야 하고 병원장님도 고령이신 만큼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 해요. 한도윤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서아는 무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골수 이식 후에는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지기 때문에 철저한 격리가 필요했거든요. 한도윤이 눈을 뜬 건 수술 후 6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에 옆에서 지키고 있던 정우혁이 다가왔어요. 병원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도윤의 첫마디는 자신의 상태가 아닌 서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우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십시오. 이식 잘 됐습니다. 지금 무균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군요. 한도윤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어요. 서아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도윤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온 덕분이었죠. 넷째 날 한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 과장, 서아는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아직은 무균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해요. 한도윤은 아쉬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무균실 밖 복도를 찾아가 유리창 너머로 서아를 바라보았어요. 서아는 침대에 누워 있거나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얼굴이 조금씩 혈색을 되찾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우혁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병원장님, 서아의 몸이 골수를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 새로운 혈액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이대로만 가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서아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 손녀를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2주일이 지나자 서아는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한도윤도 이미 거의 회복한 상태였어요. 서아가 병실로 옮겨지던 날 한도윤은 아침 일찍부터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서아가 들어왔어요. 한도윤은 벌떡 일어났죠. 서아야, 도윤 할아버지. 서아의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기가 돌았고 눈빛도 생기가 넘쳤어요. 간호사가 서아를 침대에 눕히고 물러나자 한도윤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아니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서 괜찮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저 때문에.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도윤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전혀 안 아팠어. 오히려 서아가 건강해져서 할아버지가 더 행복해. 정말요? 그럼 거짓말 안 해. 서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한도윤은 모든 고통이 값진 것이었다고 느꼈어요. 며칠 후 한도윤은 조용히 박순희를 불렀습니다. 이제 서아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죠. 순희 씨, 오늘 서아에게 모든 걸 말하려 합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병원장님. 서아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한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서아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서아야, 할아버지랑 할 얘기가 있어. 네, 할아버지. 한도윤은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서아야, 사실은 할아버지가 서아의 진짜 할아버지란다. 서아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아 엄마 한지연은 할아버지의 딸이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서아의 외할아버지야. 서아는 잠시 멍하니 한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해가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가 말한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가 도윤 할아버지세요? 그래. 하지만 할아버지는 훌륭하지 않았어. 엄마를 버렸거든. 할아버지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서아 아빠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반대했어. 그래서 엄마는 집을 나갔고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엄마를 찾지도 않았단다. 서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에게도 서아에게도 정말 미안해. 너무 늦게 서아를 찾았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서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그만 손으로 한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대요. 중요한 건 실수를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래요. 서아야, 할아버지는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진짜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한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한도윤은 작은 손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어린 손녀가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받아주었죠. 고맙다, 서아야. 할아버지가 앞으로 평생 서아를 지켜줄게. 네, 저도 할아버지 평생 사랑할게요. 그날 병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도윤과 서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나눈 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사라졌어요. 서아는 이제 자연스럽게 한도윤을 외할아버지라고 불렀고 한도윤은 손녀를 대하는 할아버지의 따뜻함으로 서아를 보살폈죠. 한 달이 지나자 서아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정우혁은 환하게 웃으며 보고했어요. 병원장님, 서아의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혈액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완치된 겁니까? 아직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처럼만 유지되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한도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병실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죠. 서아야, 들었니? 완전히 나을 수 있대. 와, 정말이에요? 그럼 이제 학교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마음껏 놀 수 있어. 서아는 침대 위에서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한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30년 동안 환자를 대하며 이런 순수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그날 저녁 한도윤은 서아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고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올라갔어요. 해가 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할아버지, 하늘이 정말 예뻐요. 그러게. 할아버지도 이런 하늘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한도윤은 서아 옆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평화로웠어요. 할아버지, 엄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엄마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는 서아처럼 밝고 씩씩한 아이였단다. 늘 웃고 있었지. 할아버지가 힘들 때도 지연이가 웃으면 기운이 났어. 진짜요? 엄마가 저 닮았나 봐요. 그래, 정말 많이 닮았어. 웃는 모습이 똑같아.
한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반대했거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지. 서아는 조용히 한도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서아 아빠는 가난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 엄마가 그분을 사랑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구나. 할아버지. 서아야, 할아버지는 늦게라도 깨달았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노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2달째 되던 날, 한도윤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죠. 이사들이 모두 모이자 한도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빛의료재단은 새로운 정책을 시작합니다. 무슨 정책 말입니까, 병원장님? 앞으로 우리 재단은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소아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이사회가 술렁였습니다. 한 이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병원장님, 그건 재단에 큰 부담이 됩니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의료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해요. 한도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환자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생존율과 비용만 계산했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생명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생명도 포기되어선 안 됩니다.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한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제 손녀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포기한 환자 뒤에는 울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이사가 천천히 손을 들었죠. 병원장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저도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하나둘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새 정책이 통과되었어요. 다음 날 한도윤은 희망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가난한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한도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어요. 박순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병원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세요. 아닙니다. 너무 늦은 결정이었죠.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한도윤은 대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안고 있는 부모들, 걱정스러운 표정의 노인들. 이제 그들이 전부 소중하게 보였어요. 순희 씨, 앞으로 이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설도 확충하고 의료진도 늘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이렇게 변하신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한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 것 같구나.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아빠가 미안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도윤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정기 검진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의사들은 완치 판정을 내렸죠. 퇴원 날 서아는 신이 나서
병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집에 가요. 학교도 갈 수 있고요. 그래, 그래. 천천히 뛰어. 넘어지겠어. 한도윤은 흐뭇하게 웃으며 서아의 짐을 챙겼습니다. 석 달 동안 병실을 가득 채웠던 서아의 그림들, 책들, 인형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병원 로비에는 의료진이 모두 나와 서아를 배웅했습니다. 정우혁이 앞으로 나서며 서아에게 말했죠. 서아야,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러 오는 거 잊지 말고. 네, 선생님. 꼭 올게요. 선생님들 정말 감사했어요. 서아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아를 안아주었어요. 박순희도 희망의원에서 달려와 서아를 꼭 껴안았죠. 서아야, 우리 씩씩한 서아. 정말 잘했어. 순희 선생님도 감사해요. 또 올게요. 한도윤은 서아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와, 바깥 공기 정말 좋다. 할아버지, 우리 집은 어디예요? 할아버지 집이 이제 서아 집이기도 하지. 넓고 좋은 곳이야. 한도윤은 서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집이었어요. 지연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집이었죠. 10년 동안 비어있던 집은 이제 다시 생기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넓어요. 서아는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습니다. 한도윤은 2층으로 서아를 안내했어요. 여기가 서아 방이야. 할아버지가 새로 꾸며뒀어. 문을 열자 분홍색과 하얀색으로 꾸며진 예쁜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그리고 가득한 인형들. 서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럼 서아가 좋아할 만한 걸로 준비했어. 서아는 한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서아야. 그날 저녁 한도윤은 처음으로 손녀를 위해 직접 저녁을 차렸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서아는 맛있게 먹으며 계속 웃었죠. 할아버지 요리 진짜 맛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요리는 잘 못하는데 다행이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사진 있어요? 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던 앨범이었죠. 여기, 엄마가 서아 나이 때 사진이야. 앨범을 펼치자 어린 지연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연,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지연, 의사 가운을 입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지연. 우와, 엄마 정말 예뻐요. 저랑 닮았죠? 그럼 꼭 빼닮았어. 한도윤과 서아는 한참 동안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도윤은 지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아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엄마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래. 할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지. 한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아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작은 손으로 한도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일주일 후 서아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등교날 한도윤은 직접 서아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서아야,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해. 아프면 바로 선생님한테 말하고.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도윤은 한참 동안 교실을 바라보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장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 서아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그림. 그 옆에는 서아가 쓴 편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덕분에 저 다시 건강해졌어요. 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놀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평생 사랑할게요. 서아가. 한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죠. 지연아, 아빠가 서아 잘 지킬게.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정우혁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장님, 소아과 무료 진료 프로그램 환자가 벌써 100명을 넘었습니다.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요? 다행이군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준비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십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전과 완전히 다르세요. 한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환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그걸 깨닫는데 68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한도윤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서아가 이미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학교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오늘 저녁은 서아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와, 할아버지 최고. 저녁을 준비하는 한도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서아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한도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연아, 내 말이 맞았어.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 아빠가 이제야 알았다. 서아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지금 간다. 한도윤은 서아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생명은 기적이고 사랑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바로 지금 자신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